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화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감독한 서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를 만든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품이 너무 많으시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가장 최근작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방금 말할 수 없는 비밀 상영이 끝났는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미 여러 차례 영화에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객석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객석으로 마이크를 전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준비해 오셨네요. 아이패드에 지금 스케치북에 한 번씩 눈길을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허진호 감독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얘기 듣고 저희 시작할까요? 정말 요즘 같은 시국에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위안을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두 분 다 고개를 갑자기 팍 숙이시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큰 화면 안에서 상대방과 그리고 관객과 눈을 맞추는 그 멜로의 눈의 깊이감을 보여줄 뭔가 타이밍을 만났어야 하는 배우들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각각 선배 배우들과의 호흡도 두 분은 존재하죠. 각각 엄마 아빠와의 호흡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현장은 젊은 또래 배우들이 이끈다라는 점에서도 두 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현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엔 지금 안 계시지만 이니를 연기한 신예은 배우를 포함해서 젊은 배우 세 분이 그 현장의 호흡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그렇게 극을 비슷한 또래 배우들끼리 끌어가는 경험이 또 어떻게 남았는지 한 분씩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에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원진아 배우랑 신예은 배우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점잖을 줄 알았고 굉장히 약간 진중하고 좀 차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만났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니와 정화가 에너지가 좀 넘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진짜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전 촬영할 때 너무 제가 조금 가라앉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약간 텐션이 올라서 너무 즐겁게 촬영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연기할 때도 사실 NG가 많이 안 났어요. 생각해보면 그거는 합이 진짜 잘 맞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 저는 데뷔하고 나서 좀 저보다 활동을 훨씬 더 오래 하시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선배들하고 촬영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배들 어떻게 하시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뭐 하나 좀 팁을 주시지 않을까 의지하면서 촬영을 했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또래들끼리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선배들이 하는 역할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현장에서 나의 분위기라든지 내 아의 그 집중도에 따라서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다. 좀 책임감을 처음으로 좀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랬을 때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래 배우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가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놀면서 촬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신이 나면 대로 좀 솔직해지는 것도 좀 더 과감해졌던 것 같고 현장에서 근데 또 감독님까지 굉장히 좀 열려있는 마인드로 항상 현장에 계셨어요. 의견도 솔직하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좀 한마음으로 누가 위고 아래고가 없이 우리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느낌으로 좀 촬영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상대 배우로서 멜로 영화의 연기는 어땠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장르도 물론 연기라는 게 액션과 리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멜로 장르는 특히 상대 배우를 굉장히 유심히 열심히 바라봐야 하는
장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각각 발견한 유준과 정아의 아주 인상적인 얼굴이 있듯이 두 배우에게도 촬영할 당시라든지 아니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서로의 캐릭터로서의 얼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도경수 배우가 꼽고 싶은 정아의 인상적인 얼굴, 그리고 원진아 배우가 꼽고 싶은 유준의 인상적인 얼굴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촬영할 때는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편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사실 같이 찍은 씬은 아니었는데 이제 정우가 유준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을 끌어낼 때 그런 씬을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은 그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해줘서 사실 그 씬에서 저는 가장 정화가 슬플 때 관객분들도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보고 좀 놀랐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려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씬을 보고 참 진짜 확실히 진짜 잘 하는구나, 너무 잘 하는구나, 이거를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원진아 화이팅. 제가 많이 그리워했다는 걸 유진이가 알아줘서 성공을 한 것 같고, 저는 영화 이렇게 찍으면서 경수 배우 눈이 굉장히 명확하고 되게 어떤 느낌을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게 해주는 눈을 가졌다라는 걸 이번에 같이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뭔가 뒤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가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 직진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뭔가 대사 같은 게 따로 상황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도 이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지가 명확해서 좀 몰입하기에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는 그 멜로씬도 다 좋았지만 피아노 칠 때 그 배틀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어떤 기교나 이런 것보다는 이 감정의 인물의 변화에 대해서, 감정 변화에 대해서 좀 촬영을 더 집중을 하셨다고 전 느꼈거든요. 뭔가 피아노를 치는 이 손보다 이거 내가 이겼다라고 확신을 갖는 그런 눈빛들, 고개를 돌려서 상대를 보지 않지만 뭔가 겪는 줄로 눈이 번쩍이는 그 순간들, 그런 걸 표현해내는 거는 도경수 배우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 그 장면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원진아 파이팅, 네, 도경수 파이팅. 파이팅. 허진호 감독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이 두 젊은 배우에게서 발견한 아주 인상적인 얼굴을 영화에서 발견하셨나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면서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뭐랄까요?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순간의 얼굴들도 되게 좋았고, 도경수 후반부에 또 그런 감정이 격할 때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표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던 그 피아노 연습실에서 유준과 정아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영화의 내용 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연출과 연기의 면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연출과 연기의 입장에서 각각 목표나 바람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고 완전히 똑같았을 수도 있는 씬일 것 같은데, 서현민 감독님과 두 배우께 질문 드려봅니다. 그 씬을 앞두고 각각 어떤 목표나 바람이 좀 있으셨나요? 네,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두 배우가 얼굴이 이렇게 싹 드러날 때 그 유명한 멜로 영화들의 그 레전드 같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그런 씬을 나도 만들고 싶다. 이 두 배우님들의 약간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네, 그런 컷. 그래서 이제 도 배우님의 얼굴이 처음에 참 나올 때 약간 우리가 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컷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막 어디에서 만날까? 그래서 이제 피아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 얼굴이 쫙 나오면서 막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언진아 배우도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예쁜 모습을 담고 싶다. 그래서 뒤에 이제 커튼도 주황색으로 해서 역광으로 쫙 그 얼굴이 먼지가 함께 이렇게 나오는, 정말 그 장면을 너무 아름답고 이제 기억에 남는 첫 만남으로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객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셨나요? 네. 그럼 목표 달성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카메라 뭐 앵글로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별 생각은 크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대학생이 딱 들어와서 봤는데 이쁘다.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사실 한 거라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저는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그 씬을 진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주신 건 감독님이 진짜 연출을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악보를 봤을 때 처음 마주한 상대가 운명의 상대일 것이라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만나는 상대가 눈을 딱 마주친 순간 이 아인가? 하고 호기심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감정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촬영을 저는 사실 그 호기심의 감정? 사랑에 빠진다라기보다 얘는 뭘까? 궁금증으로 가지고 찍었는데, 감독님께서의 그 날리는 먼지까지 잡히는 역광과 손을 내밀었을 때 얼게 닿는 빛과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해주셔서 더 로맨틱하게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장면이 왜 좋았는지를 더 저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해당 장면마다 사실 임하는 태도라든지 목표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저는 어떤 연기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게 관객들에게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오히려 너무 많은 계산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데 내가 정말 힘을 너무너무 주어야지라고 두 분께서 임하셨다면 그런 깨끗한 연기의 느낌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더 분명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그렇게 탄생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답변을 들으면서 하게 됐고요. 두 분의 감독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타 장르와는 달리 멜로만이 관객에게 줄 수 있는 감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출가들에겐 그게 어떤 감흥인지 궁금해요. 다른 것을 만들 때와는 달리 이 멜로, 로맨스를 만들 때 연출자들이 가지게 되는 좀 특별한 감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멜로에 가미된 판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좀 차별화된 소구점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멜로 장르가 정말 그 영화 장르 중에 가장 관객분들이 공감하고 좀 자기 이야기 같이 느낄 수가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스릴러처럼 내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내가 뭐 우주로 갈 수 있는 SF처럼 그런 경우도 많지 않고, 이제 뭐 귀신이 나타나거나 집에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은 반면에, 멜로 장르는 우리 누구나 다 첫사랑을 해보고 뭐 이별도 하고 뭐 약간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객들이 가장 내 얘기랑 비슷하다고 느끼고 또 공감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반면 또 이제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험하신 이야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좀 새롭고 재미있게 좀 감동적으로 관객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더 공감을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이제 재밌고 이제 감동을 드리기에 또 되게 어려운 그런 장르인데, 그래서 이제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를 또 이제 새롭고 재밌게 해서 다시 그 기억을 소환시키고 또 이제 감동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해보고 싶고 꼭 만들고 싶고 좀 그래서 이제 재미와 감동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장르인데, 거기에 이제 판타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굉장히 그 기억과
갖다 있는 우리의 많은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이야기에 이제 영화적인 극적인 이제 장치가 가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크게 영화적으로 극적인 그런 설정이 없는 멜로 영화에 판타지라는 장치가 들어와서 이제 영화적인 재미까지 드릴 수 있는 되게 좀 좁은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멜로 영화에 판타지가 있다는 게 참 저희가 또 많이 사랑하는 영화들도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판타지, 로맨스나 뭐 이런 것.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도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좀 잘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이제 극적인 재미도 드리면서 이제 추억도 소환하시면서 이제 감동도 꼭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만들었습니다. 서유민 감독이 다 얘기를 해서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멜로 영화가 재밌는 거는 서유민 감독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나의 생활과 가까이 혹은 또 나의 친구, 지인 혹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친숙해서 좋기도 한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다 익숙한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 감정들을 어떻게 설레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멜로가 참 저도 멜로 영화를 조금 그 전에 만들었을 때 만들면서 재밌어하는 거는 혹은 또 멜로 영화를 제가 볼 때 재밌어하는 거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떻게 인간의 감정에 제일 예쁠 때 처음 만날 때 그리워할 때 뭐 그러다가 또 너무 정말 사랑하게 되고 또 싸울 때 또 뭐 화도 나고 또 헤어질 때 너무나 슬프고 다시 또 만났을 때 또 다른 감정 이런 감정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너무 좋은 장르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극장에서만 멜로를 보기에는 멜로라는 장르가 너무나 약해져서 이런 뭐랄까 판타지가 들어간 멜로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를 집어 넣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타지가 있는 멜로는 좀 더 관객들이 극적인 재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연출하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오늘 많이들 알고 오셨겠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서유민 감독이 어떻게 연출했는지 보셨으니 되게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허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에 남긴 수많은 그 2000년대 명작 멜로디를 한번 꼭 목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배우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가장 놀랐던 게 두 분이 사실상 피아노를 처음 접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피아노에서 받는 인상이 두 분의 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악기에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피아노가 좀 깨끗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고 나서 이 두 분이 피아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그 악기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남으셨는지 궁금한 게 왜냐하면 피아노는 악기 중에서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점 좀 특이점인 것 같거든요. 혼자 연주도 가능하고 두 분이 그 안에서 고양이 춤을 같이 연주했던 것처럼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게 가능한 악기라는 점에서도 이게 멜로에 굉장히 최적인 악기였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그 솔로와 합주의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도 궁금하고 피아노란 악기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로. 사실 피아노라는 악기랑 정말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몰라서 저는 어렸을 때도 막 쳐본 기억이 없었는데 확실히 근데 피아노가 주는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음도 엄청 뭐라 그러죠?
엄청 낮은 음부터 모든 악기가 그러긴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 피아노만의 소리가 진짜 확실히 이 둘의 그 감정들도 잘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엄청 친숙한 악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어서, 저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사실 피아니스트 분들의 그런 어떤 몸짓에 더 집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주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막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서, 저는 이제 피아노 치는 분들의 그 약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몸짓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카피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예, 피아노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화이팅. 네, 피아노 화이팅. 네. 저도 사실 피아노를 이전에는 칠 줄 몰랐어서, 어렸을 때 얘기하니까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 바이엘 1권을 치다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았어요. 독방 같은 데 들어가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다 채울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치다가 힘들어서 고개를 들면 무서운 사진이 날 보고 있고, 그 음악가들의 액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기억이 사실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선생님 굉장히 무서워서 못 치면 안 보내주겠지? 막 그 반복되는 소리가 계속되는 것도 듣기가 힘들고 되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공포였어요.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피아노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포였다가,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조바심이 나니까 새벽에 눈이 떠져요. 해가 막 떠질 때 피아노 이러고 눈이 떠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피아노를 딱 쳤을 때 그 새벽에 울리는 그 이어걸 끼고 있는데도 피아노의 울림이 이어폰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그걸 들으면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마치 어떤 신비로운 안개에 쌓여있는 것 같은 착각이 좀 들고, 이걸 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조금 피아노 잘 해보면 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악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한 스트레스와 고됨으로 연습을 마쳤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피아노를 싫어했던 내가 그 어려운 곡을 잘은 못 치지만 칠 수는 있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저에게 남는 무언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심심하면 한 번씩 피아노 학원 등록해서 취미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피아노에 손가락을 그냥 우리는 툭툭 누르기만 하는데 울림이 맴도는 그 울림이 울린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악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진아 배우가 느꼈다는 그 공포를 사실 영화 안에서 유준이 한번 겪잖아요. 우리가 유준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프닝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연주를 해내지 못한다라는 어떤 마음을 안고 귀국하는 캐릭터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반부터 등장한 이 설정이 사실은 뒤에 뭔가 반복해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우 입장에서 당연히 그 설정을 뭐 캐릭터의 심리든 행동이든 반영을 좀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들었는데, 콩쿠르에서 연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준의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셨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 트라우마가 진짜 트라우마가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진짜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심사위원분들이 보고 있고 나는 피아노를 진짜 못 치는 사람인데 올렸는데 이렇게 진짜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기 자체를 막 그렇게 막 이거는 뭐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치는 거다 라기보다 그냥 어떤 거에도 저는 이제 막 무대도 해보고 제가 겪어봤던 아주 막 그렇게 큰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조금만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냥 조금 반영시켜서 네, 악기도 마찬가지로 음악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직관과 몰입이 좋은 거죠. 뭔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순간적으로 뒤적여서 발휘될 수 있는. 아, 이런 말을 되게 힘들어하시는구나. 네, 오늘 좀 더 놀릴게요. 원진아 배우는 이번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에서 항상 감성 연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늘 그렇게 붙고 특히 눈물 연기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은 배우인데 사실 눈물과 감성 연기라는 게 배우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연기일 수도 있고 물론 모든 연기가 어렵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연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 호평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실제로는 어떤 편이세요? 감성적인 연기? 눈물 연기? 저는 사실은 좀 공감하는 그 능력이 조금 원래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내 얘기처럼 좀 몰입이 평소에도 좀 심하게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경수 배우 옆에서 그 얘기할 때 조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몰입을 하기 위해 자잘자잘한 플랜들을 세워놓고 연기를 한다기보다 이 책이 처음에 마음에 들었고 이 책이 좋으면 이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연기가 하고 싶고 이 역할이 하고 싶어지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감정의 같이 거의 물타기를 간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슬퍼야지 어느 정도 슬퍼야지 그걸 계산한다기보다 캐릭터가 좀 가까워져서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좀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공감이 되고 표현을 몸에서 그냥 뭔가 나와서 같이 가지는 게 있어서 물론 때로는 계산을 좀 철저히 해야 될 때도 있고 몰입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 좀 속일 수 있게 연기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좀 진한 감정이라든지 깊어지는 감정들은 어느 정도는 캐릭터가 체화가 돼서 같이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런 편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게 진짜 본능의 영역이구나 때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진아라는 사람의 본체는 굉장히 밝고 씩씩한 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감성적인 얼굴로 기억한다는 것도 이 배우의 장점이자 어떤 기술이라는 반영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서혜민 감독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려고 하는데요. 오프닝 장면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영화가 지금 나는 만날 수 없는 너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어딘가 밤에 막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려가는 유준의 장면으로 문을 여는데 사실 모든 장면이 중요하지만 영화의 오프닝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어떤 톤 앤 매너로 관객에게 소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아한 장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의 내용상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따 후반부에 나올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걸 미리 보여주시네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는데 다 보고 나서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아 이게 상대방에게 달려간다라는 행위가 진짜 중요한 영화이구나. 그래서 이 장면을 오프닝에 배치하셨구나. 그게 정서적인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편집상에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고민이 궁금하고 영화 안에서 그 달려간다라는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역시 청해봅니다. 모더레이터님 말이 정말 다 맞아요. 네,
제가 사실 그 원작을 처음에 봤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진짜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그녀를 위해 달려간다. 그래서 와, 저거는 정말 꼭 살리고 그거를 정말 잘 그 이 감동을 한국 관객분들께도 또 저도 고스란히 드리고 싶은 정말 욕심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달려가는 게 사실은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같은 거잖아요.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 첫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을 이제 얘기하는 영화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이제 거기에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화도 같이 달려가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가는 그거를 잘 살리고자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쓰거나 또 연출을 이제 현장에서 할 때는 이제 그 장면을 제일 앞에 배치할 생각은 사실은 그때는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계속 하면서 이제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이 처음에 나오면 관객분들께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관객분들께서 이제 뭐 원작을 아시면 이제 아시는데 이제 처음 보는 관객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되게 궁금함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이제 영화를 보시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마지막에 다시 연동돼서 이제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깊게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간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을 앞으로 이제 넣게 됐는데요. 네,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영화를 언론시사회에서 처음 보고 나중에 일반 상영관에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그 영화관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교롭게 목소리가 크신 분들 있잖아요.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옆에 다 들리는 분이 하필이면 제 옆에 이제 계셨던 거죠. 근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막 집중해서 영화를 보시고 계셨는데 그 지금 난 만날 수 없는 너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자마자 만날 수 없는데 왜 가지? 누구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진짜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도 끝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보시고 나간 것 같고 어쨌든 그 장면은 저한테 도경수라는 배우의 좀 이미지 전환이 제 머릿속에 된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배우가 의도치 않은 부분일 텐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도경수 배우의 영화 속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구해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주에도 혼자 있고 뭐 전쟁터에서 춤도 춰야 되고 항상 이렇게 구해오고 싶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구를 구하러 되게 열심히 가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전환이 조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되는 인상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